재성이, 재성하면 사람들이 뭐가 떠오르냐면 일단 돈. 나 돈 잘 벌어요. 나 돈 얼마큼 벌어요. 특히 남자들은 아주 예민한 부위예요. 자, 이래서 정제와 편제가 내가 위치별 그걸 하는 거를 이제 시리즈로 하나씩 이제 틈이 날 때마다 특강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오늘 정제는 정제와 편제가 다시 위치로 갔을 때는 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자, 이거를 대입할 때는 뭐가 있냐면 그 글씨가 원국에 만약에 재성이 있는데 또 비겁이 있다든지 뭐 상관이 있다든지 뭐 주변에 무슨 글씨에 따라서 또 작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대입했는데 이렇게 작용이 좀 달랐네 하면 어떠한 글씨의 작용 때문에 나는 이게 달라졌을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단식형으로 이거를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항상 나는 이런 식의 작용이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이러면은 그 작용이 왜 달았는지를 내 거를 가지고 찾으라는 거죠. 내 거, 남의 거 말고 내 거, 나한테 대입해서 항상 공부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재성이 위치가 정제 같은 경우 또 한번 봅시다. 자, 정제가 연간에 있다면 뭐 이러면서 우리 다 이제 대입해봤죠. 앞에 이제 비겁했고 정편관했고 이제 정제 편제로 한번 보는 거야. 우리 정제로 갖고 있는 사람, 정제 편제로 갖고 있는 사람, 편제. 그러면 두 분은 무재성, 무제까지. 일단 무제도 한번. 왜냐면 재성이 없으면은 무재성, 완전 원국까지 무재성이고 지장가까지 재성이 없어요. 이러면 저는 돈이 없나요? 돈을 못 버나요? 나는 내 인생에는 돈이 없나요? 그게 아니거든. 무재성인데 엄청난 부자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부자일까? 그죠? 재성이 아니어도 그것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연간에 정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연간은 초년이면서 그 다음에 첫인상이라 그랬죠. 내 초년 시절이고 첫인상이고 사회적인 첫인상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간에 정제가 있다는 거는 이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이란 거는 자기의 초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사회적 가치관이 심어졌을 수 있어요. 그 가치관이 누구한테 심어졌겠어요? 부모로 인해서 생겨난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정제니까. 정제의 성향을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정제는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그죠? 실속형이고 막 이런 게 들어있죠. 자, 그런 거를 대입했을 때 부모가 실속을 중요시한 거야. 이래서 어린 시절부터 돈에 관련된 개념과 그런 걸 교육을 받고 자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 이게 재성이 잘 발현해서 그 자리에 잘 있는 거와 이 옆에 막 비겁이 있다든지 막 밑에 상관이 있다든지 이러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면 희신으로 작용할 때랑 기신으로 작용할 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정제가 좀 잘 발현이 돼 있어. 그러면은 할아버지 때 좀 부자 있을 수 있어. 약간. 그러면서 이 일간이 봤을 때 연간이잖아요. 그러면 초년 시절에 형성된 이 사람의 습성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제적인 습성을 뭔가 가졌겠죠. 꼼꼼하고 메모도 잘할 거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제는 계획도 잘하죠. 현실적인 계획. 우리 왜 뭐 하루 일과나 아니면 어디 여행 갈 때 계획서 쓰는 사람들, 계획표. 그래서 왜 일정 쫙 짜갖고 계획표대로 다니는 사람들. 우리 정제 갖고 있는 사람은 좀 그래요? 계획. 약간 계획을 세우는 편이죠. 나 옛날에 내가 우리 직원 한번 몇 명, 한 4명 됐었는데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 4명이. 그러면
누구는 숙소 구하고 누구는 비행기표 구하고 그러는데 한 명이 갑자기 이만한 전지 있죠. 이만한 전지에 제주도의 그림을 그려갖고 거기다 그림도 제주도 그 지도랑 똑같이 그렸어. 그리고 옆에 한쪽 옆에 요일과 날짜 그러면 그날 1시에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 점 찍어서 거기에 지도에 점이 찍혀져 있는 거야. 시간하고. 그래갖고 그 3일의 일정표를 쫙 거기다가 메모를 해갖고 갖고 와서 전지로 갖고 와갖고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우리의 일정은 이렇게 돼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이거는 뭐지? 그걸 본 순간 나는 그런 거 절대 못 하거든요. 따라가서 실려 갔다가 그 일정 끝나면 그냥 오는 게 끝이야. 나는 그런 걸 못 해요. 야, 그걸 보고 진짜 계획성, 이 메모, 그 다음에 그 시간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1시, 2시, 그 다음에 다시 숙소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적혀 있었어. 야, 거기다 글씨도 얼마나 예쁘게 빼곡히 정자체로 나는 글씨 봐봐. 막 날렸어. 야, 내가 그때 캡처 한번 해놨었는데 아주 오래돼갖고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꼼꼼함과 디테일함과 계획성과 막 이런 게 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제의 성향에는. 그래서 이 정제를 갖고 있으면 할아버지 때 그럴 수 있는데 얘가 오히려 기신으로 딱 작용을 하면은 아예 못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 정제를 갖고 있는데도. 오히려 금전적인 압박이 더 컸을 수 있어요. 기신으로 있을 때는. 가정 환경이 내가 좀 더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을 때 내가 이 정제의 습성이 좋게 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그게 안 좋게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그 글씨를 갖고 있는 개인 각자 다 찾아놔야 돼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나치게 계산적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일간이. 약간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래서 호불호가 갈리죠. 좋을 때는 부자였는데 안 좋을 때 오히려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했어요. 돈의 압박이 있어서 돈 쪽으로 괴로움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제이지만. 이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첫인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뭔가 꼼꼼해 보이겠죠. 단정해 보이고 보여지는 이미지의 그 자태에도. 그 다음에 연지로 갔을 때는 연지가 바로 그냥 조상이죠. 내 조상. 무의식적인 금전 습관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살게 되면서 초년 시절에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절약적인 정신과 근면 성실한 정신이 몸에 배기는 가정 환경 안에서 살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제적인.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죠? 예전에도 아버지들이 보면은 만약에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안 끄고 나갔어. 그러면 불을 꺼야 되는 이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잔소리 한번 하고 불 끄게 하고. 왜 또 누가 그래? 이서진 되게 부자잖아요. 근데 뭐 성인 전화 오래 썼다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런 습관적인 환경 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정제에 관련된 금전 습관, 근면 성실하고 절약하고 이제 계속 그런 식의 왜 예전에 나 그런 프로에서 한번 그런 것도 본 적 있어. 집 식구가 화장실 가면 소변만 보면은 3명 보고 물 내리고. 어디서 나왔지? 전원 아니 오은영 박사. 아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약하니까 그건 좀 심하지. 왜냐면 그런 훈육을 그렇게 교육을 받는 입장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리키는 입장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거든. 절약해야 돼. 근데 진짜 절약 심한 사람들 그거 굉장히 뭐랄까 강박처럼 그러는 사람 있어요. 절약. 그래.
휴지 하나에 화나대. 그러니까 화내고 막 그런 거. 아, 또 궁금하네. 김종국 그럼 열어봤어야 되나? 아버지가 그런 게 싫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맞아. 그러면 자기가 그런 훈육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교육 안에서. 그 대신 이게 그렇게 했으니까 돈은 잘 모았겠죠. 잘 모아서 돈이 있는 이게 희신으로 잘 작용하면 비록 절약은 했으나 맨 똑같네. 이서진이랑 저기처럼 절약하는 집이지만 없는 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집이. 금전 습관. 가문의 재산과 관련된 뭔가 돈적으로 연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일간이 연지에 이렇게 나랑 이렇게 잘 연결돼서 연관이 잘 돼 있으면 사회의 나라적인 금융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 수도 있다고 했죠. 나라의 돈과 관련된 업종. 사무신용으로 뭔가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돈, 정제니까 약간 투기성 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안정된 나라의 돈과 관련된 직종. 그런데 이게 그래서 연지랑 내 일간이랑 뭔가 이어져서 시간까지 이어지면 이게 약간 유산처럼 이렇게 이어져 올 수도 있거든. 이 돈이 이렇게 흘러올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발현이 돼 있으면. 근데 이게 또 좋을 때 그렇고 또 귀신으로 약간 안 좋게 작용할 때는 돈 문제가 발생해서 집이 오히려 가난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유산 갈등이라든지 돈 문제로 인한 약간 다툼이 있었다든지 집안에 금전에 관련된 연루된 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연주 기둥으로 정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금묘 화실로 보면 초년이죠. 초년이니까 어린 시절에 공부보다는 이 사람은 돈과 관련된 경제관념을 먼저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돈 어떻게 벌지? 돈 벌려면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를 먼저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월간에 정제가 있을 때는. 정제와 편제를 봤을 때 편제는 밖으로 향하는 시선이라고 그랬죠. 정제는 안으로 모으는 약간 소유하고 그런 성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약간 소유욕도 있고 소소하고 안 드러내고 싶어하고 결과를 좀 중요시하고 그러면 월간으로 갔을 때는 내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좀 들어있다 그랬죠. 부모궁이니까. 그 다음에 월간으로 정제가 드러났으면 뭔가 직업군으로 갈 때도 드러나는 직업에 정제성이 드러나는 직업에 이 사람이 소속이 돼 있을 수 있어. 드러난 거잖아. 정제는 안정소득이라고 그랬죠. 이래서 월간에 정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공무원을 해도 공무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재정 담당 공무원을 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사례로 볼 때. 왜냐면 이 정제를 가진 사람들이 일머리가 있거든. 실속이 있고 실속과 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월간에 정제가 있거든. 내가 겉으로 드러난 정제가 월간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지로 지장간에 일지로 딱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한 번씩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만약에 돈을 계산해야 돼. n분의 1 해야 돼. 그럼 머릿속에서 자꾸 돈 계산을 그럼 n분의 1 하면 얼마지 이러면서 연상으로 돈을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말이 조금 빨리 나와. 내가 한 포인트 좀 빠르게 이 계산이 해서 그럼 각자 얼마야? 이러고 내가 말이 탁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어? 이러거든. 왜냐면 뭐 쓴 게 아니니까 어떻게. 그래서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이 계산이 어려운 거였나? 이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금방 계산되는 거 아니었나? 이랬는데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은. 그렇게 빨리 계산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계산 능력이 좀 좋아요. 월간의 정제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 월주 기둥으로 이렇게 재성으로 쫙 깔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래도
문과가 아니고 수학이나 통계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돼. 보면은. 능력 발휘를 그런 쪽에서 하게 되니까. 이 월간의 정제를 갖고 있으면 가문이 아버지가 부동산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 흘러오면 아까 얘기했죠. 연지부터 해갖고 뭔가 잘 배정이 돼 있으면 일간이 자기한테 흘러올 수 있는 운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월간에 개수일간인데 개수일간이 여기가 정사월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면 편제 정제죠. 여기가. 근데 여기 시주에도 뭐 병환가 여기도 정제죠. 이러면 이 사중 병화가 투과한 거죠. 보면은. 그래갖고 거기다 여기가 어머니 자리죠. 궁이. 그래갖고 이 계시울간이 여기 어머니 자리에 근데 여기에 또 유금이 있었나 하여튼 사유축 금 해갖고 금구 이래서 인성의 문서로 재성을 끌어와서 여기까지 이어져갖고 상속을 엄청 받은 친구가 있었어. 뭔가 재성으로 쫙 깔고 있으면서 이렇게 쭉 끌고 와갖고 그 인성의 문서로 상속받은 거야. 증이었는지 상속이었는지 그래서 이 일간이 엄청 풍족하게 이 재성을 가지고 사는 일간, 개수일간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해돼요? 사중 병화가 일로 시지로 딱 투관했잖아. 사중의 병화가 이 개수한테는 정제죠. 어머니 궁에서. 근데 이 사화는 사유축해서 금극의 인성의 문서를 끌고 온 거라니까. 이래서 물려받은 거야. 인성의 문서로 내 재성을 물려받은 거지. 부럽죠? 그냥 이걸 풀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체가 부럽죠? 나도 부러워요. 나는 비견이라서 그럴 일이 없다니까. 월지가 비견이라서 그럴 일이 없어. 내가 혼자 주도적으로 자주 독립적으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나는. 그럴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부럽습니다. 나도. 이런 거. 그래서 정제를 월간으로 갖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약간 안 좋게 하면은 사람이 구두쇠적인 이미지와 너무 꼼꼼해갖고 어떻게 봐요? 사람들이 약간 교류할 때 답답하고 막 이렇게 보거든.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감정의 교류가 힘들면서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월간의 정제가 조금 기신으로 돼 있으면 그런 거 있지. 일머리도 있고 사람이 현실적이고 실속도 있는데 뭔가 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진급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더뎌. 막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자, 월지로 정제를 갖고 있으면요. 월지로 정제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일단 월간으로도 계산이 빠르다 그랬지. 근데 월지로 정제 갖고 있으면 더 계산이 빠르겠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그 무슨 모임에 갔는데 막 총무하면서 막 기록해갖고 막 적죠. 그러면 누구 얼마 걷었어. 걷어서 그거 관리하는데 그거 관리해갖고 그 돈이 안 맞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계산이 똑바로 안 돼갖고 계산이 똑바로 돼서 이게 탁 들어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버리면 이게 숫자가 안 맞네 이래갖고 그거 맞출 때까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 정제 가진 사람들 특성. 그래서 얘가 좋게 잘 쓰여져 있으면 약간 직업군을 가도 안정성 있는 직업군에 가서 회계, 세무 이런 것도 괜찮겠죠? 이 사람들은 금융회사 막 이런 것도 괜찮을 거고 은행원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 이상하게 무슨 모임을 가면 내가 계산하고 있더라 막 이런 거. 우리 선생님도 보면은 늘 계산하고 있잖아. 보면은 뭔가 항상 그걸 담당하게 되죠.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근데 얘가 조금 약간 기신적으로 나한테 좀 안 좋게 오면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면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깨끗해야 되고 정리정돈이 돼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약간 귀신으로 작용할 땐 그래. 정제이긴 하나 반복 노동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귀신으로 올 때는. 그러니까 일정 노동 부분에서 일정 수입을 받는데 반복 노동을 해갖고 수입을 벌어들이는 약간 좀 힘든 직군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정제로, 월지로. 그러면 나는 이런 걸 볼 때 희신이냐 귀신이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 조금 더 자격력이 안 좋으면은 또 그걸 어떻게 개운해갖고 좀 좋은 쪽으로 발현해서 쓰는 거를 내가 내 거를 대입하고 알게 되고 나서 그걸 찾으라는 거지. 그걸. 왜냐면 계속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형보다는 현실형이에요. 실속형이고 을지로. 그러면서 계산을 먼저 하게 되고 이런 성향을 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감정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발현되는 머릿속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뭔가 계산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일지로 정제가 있으면요. 일지는 뭐예요?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 그래서 그때 우리 일지 했을 때 배우자 상도 들어있고 내가 희망하는 것도 들어있고 내 생각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죠. 일지는. 배우자 상 뭐예요? 안정되고 월급 따박따박 고정된 월급을 갖다 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죠. 따박따박. 안정성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성실하고 검소한 배우자를 실제로 그런 배우자도 만나게 되는데 본인도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이게 돈의 개념 없이 막 이렇게 써 그러면 이 사람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은 생활이 안정되게 중심이 돼서 딱딱 규모 있게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정제가 일지의 정제가 조금 안 좋게 되면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약간 이 돈적인 게 자꾸 배우자로 인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 일이 자꾸 소진되는 경험이 생길 수 있고 자꾸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적으로 하면은. 이러면은 안정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은 감정을 뺀 약간 현실적인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겠죠. 결혼을 할 때도 안정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겠죠. 사랑은 둘째, 안정된 환경이 먼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지로 정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가성비가 좀 중요해. 자, 시간으로 정제가 있으면요. 시간이잖아. 시간은 뭐예요? 자식 기둥이기도 하지만 일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말년이죠. 말년에 정제가 있다면은 자식에게도 이런 정제적인 성향을 내가 부모한테 환경에 의해서 받았죠. 만약에 연주 기둥에 있으면 그 시주 기둥에 있다는 거는 내가 또 자식한테 대물림하겠죠. 그런 가치나 그런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대물림을 하는 교육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도 약간 정제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아이도 시주 기둥이 자식 기둥이니까. 노후를 꼭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정되게 노후를 재테크 막 이런 거 어떻게 하면은 안정되게. 그러면 보험을 들어서 내 말년에 그거 말년에 타는 거 매달 연금
연금 들어서 나는 매달 얼마씩 탈 거야 라는 보험성 적금을 든다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이어져 왔으면 재성은 안정된 소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좀 크게 발현된 사람들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임대소득. 따박따박 한 달 한 달 이렇게 들어오는 임대소득. 그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시주 기둥으로 가 있으니까 얘는 겉으로 천간이긴 하나 이 시주 기둥 시지랑 시간은 겉으로 확 드러난 돈이라기보다 내가 비상금조로 자꾸 안에 축적 모아두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돈을 이렇게 잘 모아줬는데. 자식한테도 절제 근면을 하지만은 본인이 만든 돈은 또 자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 자식에 의한 지출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제적인 소득으로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자식은 아까 우리 개수일간처럼 그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자식인 거지. 어쨌든 좋아요. 정제 갖고 있는 거. 임대요. 하여튼 이게 고정 자산이 기반이 돼야 돼. 이 정제는 안정되게. 항상 그런 걸 추구해요. 근데 얘가 또 기신으로 작용할 때는 오히려 이게 어때요? 재정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말년에. 그래서 이게 잘 자리를 하고 있는지 막 있는지 아직 말년이 안 온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뭔가 대비하면서 그런 것도 사주를 공부하고 나서 봐야지 내 거를. 이래서 이게 잘 정제는 약간 이렇게 상하 그게 있어. 잘 발현될 때랑 뭐 할 때랑. 이러면 임대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데 정제성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형 취업에 오히려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운이나 원국에 갖고 있는 이 글자들을 잘 조합해서 보면은 얘가 시지로 정제를 갖고 있으면요. 실제로 자식이죠. 자식 자리. 자식과의 관계성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일간이 깊은 내면의 감정도 들어있어요. 이 시지에. 그러면 나는 말년에 안정되게 살고 싶어라는 희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은. 자식의 성향도 정제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자식이 현실적이면서 약간 재물적인 생각을 하는 자식일 거고 꼼꼼할 거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시지에 있는 진짜 정제야말로 돈을 잘 모은 이 일간이 돈을 잘 모았어. 그러면 아까 비상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시지 같은 경우는 비자금이야. 오히려 숨겨둔 돈의 규모가 훨씬 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돈, 누구도 모르는 돈, 숨겨놓은 돈. 이래서 내가 시지에 정제 갖고 있는 사람 남편이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했어. 그래도 안 내놓더라고. 왜냐면 왜 안 내놓겠어요? 그 돈은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노후를 위해서.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이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은 그냥 놔둬야 돼 라는 돈에 이 규칙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재테크적인 부분에서는 자기가 옳은 거지. 현재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러니까 모르는 돈이니까 밝히질 않는 거야. 비상금, 비자금으로.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중산층인데 평범한 가정인데 어떻게 읽었는지 자기 비자금으로 진짜 몇 억을 숨겨놓고 통장에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자기만 알고 있어. 진짜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그것도 여러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어. 밝히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비자금을 꼭 조성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지에 정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은 재물 어쨌든 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떨어질만 하면 어디서 왜 그거 있지? 친척 누가 어르신이 왔는데 내가 그날 용돈이 없어갖고 뭐 밖에 나갈 돈이 없었어. 근데 갑자기 어르신이 용돈을 준다든지 막 갑자기 돈이 10원도 없어서 못 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돈 받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복이죠. 응? 재성이. 그 다음에 이 일간이 봤을 때 자기는 알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정되게 알부자가 되고 싶어 해. 그래서 비자금도 모으고 속에 다 축적축적축적 해놓는 거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신뢰와 금전적 관계라든지 이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안 좋게 하면은 오히려 돈이 자식과의 문제에서 돈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생계형 결핍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문제가. 정제나 이런 거를 여러 군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어쨌든 돈과 관련된 문제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똑바로 되고 똑똑 정제기 때문에 탁탁탁 순서대로 나가고, 뭐 통장에 돈이 빠져나갈 일 있으면 그 날짜에 탁탁 나가고, 들어올 일 있으면 탁탁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체계적으로 규칙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정제에 있는 사람, 근데 정편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럼 편제 성향도 강하다 그랬잖아. 어쨌든 월지로 정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월지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본인의 성향하고? 거의? 약간 뭐 하게 되면 계산하게 돼요? 모임 가면은 막 회비 걷어야 되고 막 이러면은 회비 너 얼마 이러면서 계산하게 되고. 여자들끼리 먹으면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쓸 필요가 있잖아요. 꼭 보면 안 쏘는 애가 딱 생기거든요. 다음에 살게 해놓고서 다음에 언제 또 만나? 안 사. 그러면 다음에 너 차례야 이러지 않아? 그런데 또 시키면 비싼 것만 또 시켜요. 그러면 속에서 만나기가 싫어져. 그런 스타일. 살 땐 사야 되는데 어쨌든 차례 되면 사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은 사는데 솔직히 만남이 외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비싼 거 먹어도 돼. 차라리 더스페이 하면 되는데 다음에 내가 낼게 해놓고 안 사. 정제 어디 있어요? 시간이요. 시간. 시간에 정제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 본인이랑 틀리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맞아요. 거의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네. 어디 있어요? 정제. 정제. 연주 기둥 자체가.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연주 기둥 자체가 정제래요. 그러면 연주 기둥을 정제로 했을 때 이게 잘 발현되면은 좀 잘 사는 집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조금 초년에 좀 안 좋았어. 그러면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초년 시절에 내가 살아온 세월에 정제적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집안 환경이. 살만한? 어려움 없이. 부모한테 그래도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어릴 때는 이런 게 좀 그래도 내가 잘하는 거에는 그러면 왜냐면 한 번씩 식신이라든지 정제를 갖고 있는 나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좀 있거든. 찢어지게 가난했다 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작용이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정제적. 그러면 집안 환경이 좀 이렇게 알뜰살뜰 아버지나 훈육에 의해서 뭔가 정제적인 성향도 좀 배웠어요? 그 자체가 집이 그래서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막 절약해라 막 그러진 않았고 내가 가진 성향이 좀 꼼꼼하고 절약성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오히려 더 큰 것 같다. 어쨌든 본인이 정제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갖고는 있다는 거죠. 이런 성향이 꼼꼼하고 집에서도 좀 잘 절약하는 편이고 뭔가 계획 잘 세우고. 근데 이제 본인한테 되게 정제적 성향이 다른 사람한테 정제적 성향을 자기한테 엄청 단속하면서 쓴대요. 자기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나를 좀 일종의 얘기하면 나를 못 살게 구는 거네. 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난 절약하고 있고 다른 사람 절약 안 해도 보고 있는데 나는 또 물 틀어져 있으면 가서 잠궈야 되고 불 켜져 있으면 가서 불 꺼야 되고 그런 거네요. 혹시 무재성들은 뭔가 여기에 공감 가는 게 있었어요? 이 정제적 성향들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무죄의 성격이야. 뭔가, 뭐지? 뭐지? 이러면서, 이것도 무죄적 성향이라니까? 우리 쌤은. 뭔가 해당되는, 나랑 좀 뭔가 맞는 성향 이런 게 좀 보였어요? 무죄들은 없대. 약간 이런 거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죠? 무죄들은. 자, 이래서